안녕하십니까. 차진학교의 학주 딜러 최쌤입니다. 팰리세이드의 출시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죠. 하지만 하이브리드 출시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첩보가 돌고 있습니다. 변속기 부적합 판정과 한 달째 이어졌던 트랜시스 파업으로 인해 양산 일정이 연기됐다는 얘기도 있던데, 거기에 컨버전 없이 출시돼 순번을 요입당한다는 소식까지 하이브리드를 원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더 급하게 만들 이슈들이죠.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차와 견적을 한자라도 더 공부하신다면 더 좋은 구매가 가능할 겁니다. 급하게 맘먹는다고 달라질 건 없지만 저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속도로 좀 급하게 떠들어 볼게요. 오늘은 하이브리드라는 상품의 개념을 이해하는 시간으로 다음 시간부터 예상해볼 팰리세이드 견적 예상의 전초전이라 봐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집중! 하이브리드라는 상품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우린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출시 시점인 2020년 초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소아의 출시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 그 이유는 중형 SUV로도 하이브리드를 탈 수 있다는 설레임과 터보 하이브리드가 줄 퍼포먼스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으며, 무엇보다 환친차 고시 인증 실패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었죠. 당시 사전 계약자는 무려 14,000명에 달했고, 기아는 환친차 인증 실패로 인한 보상안을 내놓았었죠. 그 보상 액수가 무려 300억으로 추산된다 하더군요. 초유의 사태에 사장은 사퇴했고 기업은 개망신 당하고 아주 그냥 막 그냥 여기저기 막 그냥. 그런데 가만 앉아 주머니 털릴 기아가 아니죠. 그해 여름 결국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환친차 인증을 받아 돌아왔고 가격을 당연히 올려버렸죠. 사전 계약 당시 3,520에서 3,550만 원으로 공지한 가격을 3,600으로 올려버린 겁니다. 연간 10만 대 판매 목표의 차량이었기에 그 선택 하나로 적게는 500억에서 많게는 800억의 추가 매출을 냠냠냠. 로스를 너무나 쉽게 극복한 거죠. 그래도 사줄 테니까. 소렌토의 가격 인상이 더 억울한 이유는 소렌토가 환친차 기준에 맞게 개발되고 개선되어 돌아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차가 기준을 맞춘 것이 아니라 기준이 차에 맞게 변경됐죠. 많은 사람들은 기아가 산업부 위에 있구나, 카르텔이다, 무섭다 등의 반응을 보였었는데, 이 기준 변경이 소렌토는 살렸지만 반대로 카니발은 살리지 못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지난해 말 출시된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차량 분류상으로는 미니밴이지만 환친차의 기준으로는 생뚱맞게 중형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충족해야 할 연비는 바로 14.3, 대형으로 분류했다면 카니발은 13.8을 충족하면 됐기에 반토막 하이브리드 신세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소렌토는 인증 실패 후 즉시 실출고를 멈췄는데, 카니발은 그냥 판매를 개시했습니다. 차디님, 여기서 문제. 소렌토와 카니발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카니발은 그만큼 출시가 급했던 모델이라서 아닐까요? 50점. 물론 국내 최초의 미니밴 하이브리드에 대한 기대가 엄청 낮고 고유가와 전기차 캐짐 때문에 하이브리드가 빅히트를 치고 있던 시기인 건 맞습니다만, 페이스리프트였던 카니발에 비해 소렌토는 풀체인지였는걸요. 소렌토에 대한 기대감 또한 엄청 낮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뭔데요? 현기 지금 난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카니발은 9인승이 워낙 주력인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차주님들이 잘못하고 계신 부분이 바로 하이브리드의 세제 혜택이죠. 하이브리드는 차량가에서 143만 원을 할인받는 개념으로 오해들 하시던데, 아닙니다. 공장도가의 5%가 세금으로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 바로 그 개별 소비세에서 143만 원이 감면되는 거죠. 따라서 경차나 9인승 이상 모델의 경우 개별 소비세가 면제되기에 애초에 감면받을 개별 소비세 자체가 없던 겁니다. 카니발에는 7인승 이하 모델에만 해당되는 조건인 거죠. 그러니 주력인 9인승에는 큰 타격이 없던 겁니다. 물론 덩치가 있는 하이브리드 모델의 출시 때마다 이렇게 5점을 남기니 기아의 자존심에는 상당한 스크라치가 났겠지만 말이죠. 뭔 소린지 모르겠지만 꼭 비와 같고 재밌네요. 팰리세이드 얘긴 더 재밌을 겁니다. 카니발과 팰리세이드 두 차량은 같은 뚱보지만 서로 다른 입장에 놓인 차량입니다. 카니발은 2톤이 넘는 바디를 1.6 터보의 작은 심장으로 버텨야 했기에 모터 출력을 기존 모델 대비 더 끌어올리는 초강수를 두었죠. 하지만 1.6 터보 엔진 때문에 중형 기준을 충족해야 했지만 9인승이 주력인 모델이라 환친차 인증에 대해서만큼은 나름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팰리세이드는 입장이 다르죠. 7인승이 주력이기에 환친차 세제 혜택이 매우 중요하니까요. 또한 페리가 아닌 풀체인지다 보니 더 커질 바디와 차체 보강으로 인해 더욱 무거워질 텐데 2.5 터보로 배기량을 끌어올려 체급과의 궁합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출력은 높더라도 연비면에서 불리한 2.5 터보이기에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죠. 바로 듀얼 모터 방식입니다. 팰리는 2.5 터보를 선택하므로 카니발보다 목표 연비에서만큼은 여유가 생겼죠. 대형에 속해 13.8을 충족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팰리세이드는 카니발보다 더 큰 부담을 안고 있을 겁니다. 4년 전 소렌토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환친차 인증을 받아내야 하는 모델이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단순히 7인승이 주력인 모델이기 때문만은 아닌데요. 크게 4가지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환친차 세제 혜택으로 인한 상품성을 갖춰 높은 판매
판매고를 올리기 위해서겠죠. 그런데 높은 판매고에는 시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시너지가 바로 두 번째 이유인 가격 인상입니다. 신규 파워트레인과 기술이 반영된 하이브리드 SUV가 최초로 환친차 인증까지 받았다? 현대는 마음껏 가격을 올려 대당 마진을 더 높게 챙길 겁니다. 그건 높은 판매고와 함께 더 높은 매출로 시너지를 낼 거고요. 그런데 만약 환친차 인증도 받지 못한 녀석이 가격마저 비싸다면 그건 소비자 입장에서 용납이 안 되죠. 제조사는 그걸 가장 두려워할 겁니다. 미운 털이 박힐까봐? 아니요. 미운 털을 두려워할 그들이 아니면 더 이상 박힐 공간도 없어요. 제조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외면입니다. 그 외면은 세 번째 이유인 브랜딩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팰리세이드는 제네시스 미만 최고의 프리미엄이란 수식어로 빠른 시간 내 브랜딩에 성공한 대표 모델입니다. 그 브랜딩이 환친차 인증 실패로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느냐? 소나타를 보십시오. 수십 년간 쌓아온 견고한 브랜드가 2010년대에 들어 K5 SM6와 말리부의 출시로 서서히 금이 가더니 2020년대 들어서는 중형 세단 시장 자체의 침체로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져 버렸죠. 야속하게 시간은 흘러 고객의 세대마저 교체되었고 차는 소나타지로 여기던 고객층은 소나타가 브랜딩을 잃어갔듯 점점 구매력을 잃어가고 있고요. 그러니 사람도 그랜저도 소나타도 한 살이라도 더 젊어 보이려 발악을 하는 거겠죠. 따라서 한 모델의 브랜딩은 막대한 개발비를 뽑아내거나 당장의 매출을 위해서라도 중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제조사의 미래를 책임질 곳간이자 물류센터라 봐야 합니다. 더욱이 대형 SUV 하이브리드 모델의 출시는 그런 모델을 보유한 제조사의 브랜드마저 한층 강화시킬 수 있겠고요.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북미 시장을 겨냥한 모델이기에 더욱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국내의 환친차 기준을 떠나 좋은 연비 그 자체가 주는 높은 상품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경쟁 차량들이 아주 쟁쟁하죠. 팰리세이드는 북미에서 가격 대비 높은 실내 소재와 디자인, 가격 대비 높은 편의사양, 가격 대비 높은 공간성으로 평가받는 차량입니다. 그 어디에도 그 어느 곳도 주행 성능이나 퍼포먼스 등의 기본기에 대한 얘기는 없이 그저 가격 대비라는 수식어만 찾아볼 수 있는데요. 현대 입장에선 지긋지긋할 겁니다. 더 비싸게 팔고 싶은데 이놈의 가격 대비라는 수식어는 늘 그걸 방해하니까요. 그걸 깨트릴 핵심 포인트가 바로 2.5 터보 하이브리드의 주행 성능과 연료 효율일 겁니다. 따라서 그러므로 반드시 팰리세이드는 우리 소비자에게도 현대차 자신에게도 절대 반쪽짜리 하이브리드여선 안 되겠습니다. 어우 부담스럽겠어. 자, 오늘은 소렌토, 카니발, 팰리세이드를 통해 하이브리드라는 상품의 개념을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팰리세이드의 견적을 예상해 봐야겠죠. 아직 출시도 전인 상품의 견적, 맞으면 좋고 틀리면 대꼬식의 접근이 아니니 출시 후 성지순례하러 다시 놀러 오십시오. 그럼 다음 수업도 차딩 여러분의 많은 수강 부탁드리며 이 딜러 최쌤의 10년 경험을 아주 고스란히 녹여 만든 수업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차량 구매 및 문의는 더보기의 링크와 고정 댓글을 통해 언제든 해주시기 바라며 차도 공부합시다. 저는 딜러 최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